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체 방어작용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A와 B에 따라 사람의 질병을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아니요가 나왔으니까 기억 보기 보세요. 감염성 질병인가는 A에 해당하는 게 맞겠죠?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염성 질병인 게 예로 들어온 애는 결핵, 독감, 홍역, 아니오로 들어온 애는 고혈압. 그 다음에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는가, 결핵과 독감과 홍역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보겠습니다. 결핵은 세균이 병원체고 독감이랑 홍역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병이죠. 그러면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애가 세균, 할 수 없는 애가 바이러스니까 B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결핵의 치료 시에는 항생제를 이용한다. 결핵은 세균성 질환이고 세균을 치료할 때는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정답은 5번.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에 걸린 환자로부터 결핵은 이제 세균성 질환이죠. 일단 기억 보기 볼게요. 감염성 질병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결핵은 세균에 의해서 발병하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에이즈의 병원체이다. 결핵에 걸린 환자로부터 병원체 기억과 니은을 순수로 분리하였대요. 기억과 니은은 결핵과 병원체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HIV도, 그러니까 에이즈도 걸렸고 그 다음에 결핵도 걸린 사람이네요. 기억은 세포 분열을 통해 스스로 증식하고 니은은 숙주로 배양했을 때만 증식하였대요.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이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인데 여기서 스스로 증식이 가능한 애는 세균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세균, 그 다음에 니은은 바이러스. 특히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HIV 바이러스죠. 니은은 에이즈의 병원체이다. 맞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네, 세균과 바이러스는 모두 단백질을 갖습니다. 세균은 당연히 세균 내에서 뭐 효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하는 DNA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을 싸고 있는 껍질이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단백질을 갖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떤 병원체 X1과 X2를 나는 동시에 감염돼서 생성된 항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병원체에 감염이 되면 이 병원체 전체에 딱 걸맞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포 표면에 있는 그 병원체만의 특이적인 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체의 표면 물질은 항원으로 작용한다. 기억 보기는 맞는 설명이고요. 항체 1과 3는 X2에 결합한다. 보니까 1과 3는 네모 모양이랑 뾰족 모양이네요. 근데 지금 X2는 항원이 네모도 있고 뾰족이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으니까 X2에 의해서 1, 2, 3 항체가 다 만들어질 수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1과 3는 X2에 결합하는 게 맞네요. X1을 이용하여 만든 백신은 X1을 만약에 약화시켜서 백신처럼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항체 1이 생성이 되겠죠. 얘를 인식하니까 얘는 항원이 한 종류밖에 없죠. 그런데 항체 2를 생성하는 기억세포 형성 유도한다? 아니겠죠. 이 2는 동그라미 모양인데 이 X1은 동그라미 모양의 항원이 없죠. 이런 게 없잖아 얘들아. 이런 게 없으니까 항체 2를 생성하는 기억세포 형성 유도할 수 없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4번을 안 풀었네. 그림은 체내의 병원 X가 1차 침입할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B림프구와 T림프구 중 하나이다. 볼게요.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있으니까 기억은 B림프구겠네요. 그러면 기억 보기 볼게요. 이 방어작용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지 찾으려면 항체가 생성됐는지 보면 돼요. 항체 여기 생성됐죠? 오케이. 그러면 체액성 면역 오케이.
기억은 가슴샘에서 성숙된다. 가슴샘은 사이머스에서 T로 시작했었죠. 근데 기억은 골수에서 성숙하는 비림푸구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X가 2차 침입할 때 보조 T림푸구에서 항체가 생성된다? 이런 게 되게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오는데요. 항체가 생성되는 거는 무조건 형질세포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확한 거는 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 다시 형질과 기억으로 분화하고 요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는 거죠. 2차 침입한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되게 틀리게 많이 나오는 게 형질세포가 뭐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T림푸구가 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뭐 기억세포가 항체를 생산한다. 요런 거는 다 틀린 보기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세포가 형질이랑 기억세포로 분화하는 거고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면역반은 1과 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 보세요, 여러분. 아하, 신호물질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확장됐네요. 여기 모세혈관이 요만큼 넓이다가 넓어졌고 식균작용하니까 아하, 얘는 뭐 비특이적 방어회라고 할 수 있겠죠? 비특이적. 그 중에서 염증 반응, 그 다음에 식균작용.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항원을 제시해준 항원을 인식해서 항체를 만드는 애의 분할을 유도를 했네요. 그러면 2는 특이적 방어작용이겠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감염된 후 1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화학신호물질 뿜어서 모세혈관 커지고 백혈구 이렇게 나왔죠? 2의 세포는 모두 비림푸구이다. 얘 비림푸구 맞고 얘도 비림푸구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비림푸구가 형질세포로 분할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항원을 인식해서 비림푸구의 분할에 촉진하는 얘는요. 얘는 보조 T림푸구죠. T림푸구의 일종이니까 모두 비림푸구다 하면 틀렸습니다. 나의 구간 A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 자, 요런 게 틀린 보기예요, 여러분.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찰수의 혈액 응집 반응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총 200명이래요.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의 혈액형이 다 있다. 일단 철수의 혈액형을 보면 항 A 혈청, 항 B 혈청이 모두 응집했으니까 이게 AB형이겠죠?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항 A 혈청에 들어있는 건 응집소 알파인 거고 항 B 혈청에 들어있는 건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랑 응집했으니까 이 사람 A가 있는 거고 베타랑 응집했으니까 B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를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응집원 기억과 응집소 니은이래요. 그런데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는 기억과 니은은 서로 응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얘는 A 알파라든지 B 베타라는 거는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A 베타거나 B 알파거나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그냥 응집원 기억을 A라고 가정을 하고 풀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응집원 A 기억이 A 아니면 B잖아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한 가지로 놓고 푸세요. 한 가지로 놓고 풀고 왜냐면은 둘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려면은 추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기억이 확실히 A 베타고 또는 기억이 확실히 B랑 니은이 알파라면 추가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얘네를 구분하는 걸 묻지 않아요. 구분을 할 수 없다면. 근데 어떤 걸로 놓고 풀든 기억을 A라고 놓고 풀든
B라고 놓고 풀든 여기서 AB형이랑 O형의 값은 요렇게 풀든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고 이 A형인 사람의 수와 B형인 사람의 수만 다르게 나올 텐데 두 가지 경우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추가 조건이 없고 철수와 같은 사람의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AB형을 물어본 거잖아요. AB형을 물어봤다는 거는 이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놓고 풀든 두 번째 경우로 놓고 풀든 AB형과 O형의 개수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A라고 놓고 풀게요. 그러면 응집소 니은은 이게 베타가 되겠죠? 왜냐면 알파일 수 없으니까. 알파라면은 서로 응집하는 응집원과 응집소를 같이 가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응집원 A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A형이거나 AB형이겠죠. 그 다음에 응집소 베타가 있는 사람은 얘도 마찬가지로 A형이거나 O형이겠네요. A형이거나 O형이거나. A와 베타가 모두 있는 사람은 A형이네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여러분. A형이 57명이에요. 근데 A형이랑 AB형 합쳐서 자, A형 57, A형이랑 AB형 합쳐서 79니까 AB형은 79에서 57을 뺀 22명이죠. 그 다음에 O형 볼게요. O형은 111에서 A형이랑 O형 합쳐서 111명이니까 111명에서 A형인 57 빼면은 54. 그러면 총 합쳐서 200이 나와야 되니까 B형은 몇이야? 111에 22, 133, 200에서 133 빼니까 67.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선생님이 그러면 지금 A 베타라고 놓고 풀었을 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선생님이 두 번째로 이거를 지울게요. 응집원 기억을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B 알파가 되겠죠? 똑같은 걸 가질 수 없으니까 응집하는 걸.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응집원 B가 있는 사람은 B형이랑 AB형이죠.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은 B형이랑 O형이죠. 이거는 B형이죠. 그럼 똑같이 풀면 A형, B형, AB형, O형에서 22, 54는 똑같고 얘네 둘만 바뀐 67, 57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요 경우든 여기 6번 문제에서는 추가 조건을 주지 않았으니까 어떤 게 맞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ABOC 혈액형인 철수와 같은 사람의 수는 두 경우 다 22명이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랑 선생님의 표를 그려서도 한번 해볼게요. 표를 그리는 방법도 은근 쏠쏠이 잘 쓰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A랑 알파, B, 베타 이렇게 같은 라인에 같이 응집하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응집원 A를 가진 사람이랑 알파를 가진 사람 더하면 이게 전체 학생 수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B랑 베타를 가진 사람을 합치면 전체 학생 수가 나와요. 왜냐면 A형, B형, AB형, O형이 있을 때 얘는 A, 베타, B, 알파, AB 없고 알파, 베타죠? 보면은 A를 가지네. 그 다음 알파를 가지네. 더하면 전체 학생. 마찬가지로 B를 가지네. 여기 응집원 B를 가지네. 베타를 가지네. 여기 합치면 전체 학생.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표에다 쓰면은 요 B로 가져온 것부터 써볼게요. 응집원 B를 가진 사람이 79명이죠. 여기는 200이야 얘들아. 여기가 200이고 여기 둘이 합쳐서 200이 나와야 돼. 이렇게 보세요. 응집원 B를 가진 사람은 여기랑 여기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가냐 여기
간 사람은 79명. 그 다음에 응집소 알파가 있는 사람은 여기랑 여기죠. 알파가 있는 사람은 111명. 그리고 B알파가 있는 사람 여기 칸은 57이네요. 그러면 여기 값이 111에서 57 빼니까 54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둘이 합쳐서 79 나와야 되니까 22가 나오는 거고. 다 합쳐서 20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67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가 20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00 200에서 79 빼면은 121. 그러면 121에서 54 둘이 더해서 121 나오니까 여기 67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에게 항원 X를 2회에 걸쳐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A의 혈청을 분리했대요. 그러면 혈청에는 여러분이 우리 혈액을 구성 성분을 보면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아래쪽에는 혈구가 가라앉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액체 성분인 혈청이 남게 됩니다. 혈장 같은 말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혈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혈구 속에는 뭐 기억세포, 형질세포, 뭐 백혈구, T림프구, B림프구 이런 애들이 혈구에 들어있는 거고, 혈청에는 바로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 보세요. 밑에 그래프 보면 이 혈청 기억을 주사하자마자 B에서 항체 농도가 올라갔죠. 그 이유는 이 혈청에 항체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게 처음에 나에서 X를 2회에 걸쳐 주사했을 때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항원 X에 대한 항체가 생성이 됐으니까 그 혈청을 B에게 넣었을 때 바로 항체 농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보기 볼게요. 기억에는 X에 대한 T림프구가 들어있다. 기억은 혈청이기 때문에 절대 세포가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T림프구, B림프구, 기억세포, 형질세포 등등 들어있다고 하면 다 틀린 보기가 돼요. 그 다음에 구간 1에서 X에 대한 체액석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항체가 생성됐는지 보면 되는 거죠. 처음에 기억을 주사했을 때는 그냥 이제 항체 농도가 바로 높아져서 항체를 넣은 거니까, 그러다 X를 1차 주입하니까 항체 농도가 올라갔네요. 그렇다는, 그리고 이게 기억세포를 넣은 게 아니고 혈청 항체 자체만 넣었기 때문에 이 B에서 기억세포가 생성된 것은 아니죠. 처음에 기억을 주사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항원 X가 들어왔을 때 2차 면역이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 것이 맞고요. 구간 1에서. 그 다음에 구간 2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오케이. 2차 주사했을 때는 신속하고 빠르게 다량으로 항체가 생성된 걸로 봐서 2차 면역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중 한 세균의 병원성을 약화시켰대요. 그 다음에 세균 A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죽고, 세균 B 넣으면 당연히 죽고, 백신을 넣었더니 살았대요. 백신만 넣어봤더니. 그 다음에 이 다의 3에서 혈청 A를 얻었다고 합니다. 혈청을 얻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청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몰라요. 여기 표를 봐야지 알 수 있죠. 보세요. 혈청이랑 세균 A를 넣었더니 살았대요. 아까 위에서 여기 원 보세요, 여러분. 원은 세균 A만 넣으면 죽었는데, 자, 세균 A만 넣었을 때는 죽었죠? 근데 세균 A랑 혈청 A를 같이 넣었더니 살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혈청 A에 세균 A를 무력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항체가 들어있다는 거겠죠.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으니까. 그렇지만 A에 대한 항체가 항원 A에 대한 항체는 항원항체 특이성 때문에 한 가지 항원음이랑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B랑 넣었을 때는 혈청 A를 넣었는데 이 생쥐가 죽은 걸로 봐서는 오케이, 이 혈청 A 속에 들어있는 항체는 항원 A에 작용하는 항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백신 기역은 A의 병원체를 A를 약화시켜서 만든 백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쥐 3에게서 그러니까 세균 A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항체를 주사한 4는 세균 A랑 같이 넣어도 살았던 거죠. 그러면 질문 보겠습니다. 기역은 A의 병원성을 약화시켜 만들었다. 맞고요. 또 나왔죠? 혈청에는 절대 기역세포가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혈청은 액체 성분이기 때문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건 항체가 만들어졌다면 항체만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하이의 4에서는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2차 면역이 일어난 게 아니죠? 지금 이 4에게서 기역세포가 생성돼서 기역세포가 생성된 후에 세균 A가 재침입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원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 실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노동세 기억니도 주사. 기억에게 X를 2회 주사했대요. 2번 주사했고 그리고 그 기억에게서 혈청이랑 기억세포 중 그거는 숨겨놨어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A와 B를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을 다른 생쥐한테 주입을 하네요. 그 다음에 병원체를 또 주입을 해봤어요. 볼게요. 자, A랑 B는 혈청이랑 기억세포 중에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 B를 넣자마자 항체의 농도가 싹 올라간 게 보이죠? 그렇다는 거는 B는 항체를 주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B가 항체가 들어있을 수 있는 혈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기억세포가 되겠죠. A는 기억세포. 그렇기 때문에 자, 생쥐 니은은 기억세포를 주입하고 X를 주입했기 때문에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생쥐 디귿은 혈청을 주입했기 때문에 주사하자마자 항체 농도는 올라갔지만 점점 항체는 소모되기 때문에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X를 주입했을 땐 처음 침입한 것과 똑같은 1차 면역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혈청이죠? 아니요. A는 기억세포입니다. 구간 1에서 X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 체액성 면역은 항체가 생성되는지 보면 돼요. 당연히 항체가 생성됐으니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난 거죠. 구간 2에서 X에 대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자, 2에서는 지금 1차 침입했기 때문에 1차 면역이죠. 1차 면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보조 T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런 방어작용 실험 문제는 여러분 문제를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긴데 사실 보기는 매우 쉬워요.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혈액형 성능 문제. 자, 문제에서 보면은 가의 혈장에는 ABO 혈액형에 대한 한 가지 응지소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형은 A베타를 가지고 있고 B형은 B알파, AB형은 응집소 없고 O형은 응집소 두 가지를 모두 가지니까 가는 A형 아니면 B형이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가를 A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얘가 A형. 그러면 가의 혈장에는 베타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나를 보세요. 나와 다는 베타랑 응집을 했으니까 B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B형 아니면 AB형이겠네요. 나와 다는. 그런데 자, 만약에 나가 B형이라면 B알파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가의 혈구랑 섞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러면 나는 알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B형이 아니고 AB형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B형은 아니다. 그러면 나는 AB형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B형인지 AB형인지 골라야 되는데 만약 지금 다의 혈장을 보세요. 다가 AB형이었다면 혈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가 하나라도 나왔다는 거는 혈장에 응집소가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AB형은 될 수 없습니다. 다는. 그러면 다가 B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B랑 알파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기억 동그라미는 A 알파니까 플러스일 테고 여기 니은은 나의 혈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이너스겠네요.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기억, 나는 AB형이다. 정답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플러스다. 아니요, 니은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다는 가에게 수혈할 수 있다. B형은 A형에게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가가 지금 선생님이 가를 A형이라고 놓고 풀었을 때 나가 AB가 나오고 다가 B형이라고 나왔죠.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 만약에 우리가 가를 B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다면 나는 그대로 AB가 나오고 다가 A형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액형 문제에서 A형과 B형은 이 표만 보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AB형의 혈구랑 섞든 혈장이랑 섞든 O형의 혈구랑 섞든 혈장이랑 섞든 A형이 B형의 혈구랑 혈장이랑 섞든 그 응집하는 양상이 똑같아요. A형과 B형은. 그래서 표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추가 조건이 있지 않는 한. 근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로 가정을 하고 풀었다가 문제에서 준 조건에 모순이 생기면 이 A라고 가정했으면 B로 바꿔 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랑 여기 봤을 때 여러분이 A라고 놓고 풀었다가 문항에서 준 추가 정보에 모순이 생기면 A, B랑 O는 그대로 놔두시고 A랑 B만 서로 스위치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맞는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건이 있지 않아서 가와 다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분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을 가가 정확히 A형인지 B형인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보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풀든 두 번째 경우로 풀든 나는 A, B형이고 니은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요. 둘 다 플러스가 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면 다가 가에게 수혈할 수 있다는 게 A형이 B형에 수혈할 수 있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만약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때 A랑 B를 골라야 될 때 여러분이 하나로 가정을 하고 풀어보다가 만약에 문제에서 추가 조건이 있어서 모순이 생기면 나머지는 다 놔두고 A, B만 서로 체인지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조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는 알 수 없다. 누가 A고 다가 B고 다가 A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두 경우에 다 정답은 1번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자, 가를 B라고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를 만약에 B라고 했다면 B 알파가 들어있었겠죠. 그러면 알파랑 응집을 했으니까 나랑 다는 A형 아니면 AB형이겠죠. A형 아니면 AB형. 근데 나가 만약에 A형이었다면 A 베타를 가졌다면 여기가 플러스여야지. 여기가. 근데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B 베타가 응집 안 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얘는 베타가 없다는 거지. 나에는. 여기는 응집 안 했으니까 B랑 베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형은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AB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는 나는 응집소가 없으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다가 AB였다면 혈장에 플러스 다의 혈장이랑 누군가를 섞었을 때 플러스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다는 A형이 나온다. 그러면 A 베타를 가질 거니까
B베타가 응집을 해서 기억은 플러스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A, B는 그대로고 내가 풀었다는 것 중에 A형과 B형만 스위치하면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렇게 풀었어도 이렇게 놓고 풀어도 답은 1번이 나와요. 혹시 영상에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